안녕하세요. 컴퓨터블로거 해피맨입니다. 오늘은 딥러닝 머신이라고 할 수 있는 RTX 2080 Ti 4웨이 컴퓨터를 워크스테이션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워크스테이션이 지금 4웨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요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머신러닝, AI 이런 식으로 해서 GPU, GPGPU 병렬 연산 방식을 이용하는 회사나 연구원, 대학교 같은 경우에서 많이들 주문해 주시는 사양입니다. 오늘 1000만원이 넘는 이제 그래픽 카드 하나의 금액만, RTX 2080 Ti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 하나가 16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4개의 금액만 했을 때 600이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러면 자세히 한번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RTX 2080 4웨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용된 케이스는 커세어 750D 에어플로우라는 케이스고요. 일반 750D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막혀 있는 일반 이제 기본 모델이 있고, 얘처럼 이렇게 메쉬망으로 해가지고 통풍이 되도록 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4웨이로 구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면에서 흡기가 되는 방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이제 안쪽으로 내부에 그래픽카드 쪽으로 열이 잘 전달이 돼서 후면으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후면이나 상단 쪽으로.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면에 보시면은 먼지 덮개도 편하게 열리도록 돼 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청소에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사실 먼지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 환경에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커세어 750D 케이스는 이제 4웨이를 사용할 수 있는 빅타워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해피맨도 많이 이제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3i 시스템즈에서 나오는 T1000이나 이제 커세어 이렇게 750D나 아니면은 브라보텍에서 나오는 이제 큰 케이스들, 빅타워 케이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럼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일단은 4웨이 같은 경우에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커스텀 순행으로 하지 않는 이상 발열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물어보시고 카톡으로도 물어보시고 메일로도 물어보시는데, 사실 해피맨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순행도 좋아요. 커스텀 순행이 나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커스텀 순행이라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제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들을 차라리 시스템에 이제 사양을 올리는 데 더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래픽 카드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촘촘하게 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에 이제 사이 간격이 좁다 보니까 여기서 발열이 심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를 블로어 방식의 팬 쿨러, 이제 제가 이제 RTX 2080 Ti 같은 게 예전에는 이제 블로어 방식이 초창기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제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피맨이 이번에 사용된 거는 기가바이트 터보 모델인데요. 얘네가 이제 되게 좋은 게,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는 블로어 방식이 여기까지 일자로 그대로 그래픽 카드가 돼가지고 이 간격이 여기와 거의 같았거든요. 간격이 되게 이제 촘촘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경사가 지면서 이쪽으로 해서 쿨러를 이제 공기가 이제 흡입이 잘 되도록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어차피 블로어 팬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공기가 흡입이 잘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 이제 레퍼런스가 아닌 비레퍼, 이제 요즘 기가바이트나 조탁이나 마서스나 많은 제조사에서 2펜이나 3펜 방식으로 해서 쿨링이 되는 것들은 비레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걔네들은 요 간격이 이제 좁았을 때 쿨러의 이제 동작에 의해서 바람이 이 후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돌기 때문에 요 자체에서 그래픽 카드 이제 사이에서 이제 와류 현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공기가 중첩되거나 해가지고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가 되는데, 블로어 방식, 예전에 이제 레퍼런스 방식이라고 파운더스 에디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이제 제품들은 여기서 흡입을 해서
공기가 후면 쪽, 지금 보시는 이렇게 뒤쪽 있죠? 뒤쪽으로 해가지고 바람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있는 저기 뭐 그래픽 카드가 모여 있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망쳐 보더라도요 열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물론 이제 풀로드를 하면은 열이 더 나지 않냐.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풀로드로 이제 제가 3D 마크나 여러 가지 이제 벤트마크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은 웽하는 이제 쿨러가 이제 RPM이 더 높아지니까 돌아가죠. 그때 돌아갔을 때 실제적으로 열이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나와요. 막 뜨거운 열기가 이쪽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만은 이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발열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들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온도를 조금 더 잘 잡아주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4A로 하실 때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부분들이 파워. 이제 파워, 지금은 이제 커세어 거 AX1600 이제 파워가 이제 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요. 보통 4A를 할 때는, 보통 1A일 때는, 저 같은 경우 이제 RTX 2080 Ti 이제 1A로 구성한다. 그러면은 보통 850W 정도. 그리고 2A로 구성한다, SLI 구성한다, 그럼 무조건 1000W. 그리고 3A로 구성한다, 1250에서 1300W. 4A로 구성한다, 1500W 이상. 그래서 1500W, 전격 1500W, 사실 1500W 이상이 넘어가면은 뭐 저가 회사들이 그렇게 잘 안 만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있는 네노라는 업체들이 1500W 이상의 파워를 만들어내고, 그 안정성도 뭐 80 플러스 플래티넘이나 뭐 골드나 이런 등급들을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500W 이상만 구성하면은 크게 무리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된 것은 지금 뭐 그다음에 이제 CPU 쪽은 이제 커세어 H125i 이제 순행식 쿨러가 이제 위치를 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4A를 하시는 분들이 제온 듀얼 이제 CPU를 2개 박아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일반 익스트림 HEDT라 그러죠. 보통 7900X나 9900X 뭐 이런 식으로 저기 뭐 익스트림 코어, 일반 데스크탑이 아닌 하이엔드 코어 이제 CPU를 이제 장착을 하고 4A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병렬 연산으로 해서 GPU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는 CPU 쪽을 크게 이제, 물론 이제 CPU도 성능이 좋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제 저기 연산, 쿠다 프로세서를 통한 병렬 연산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요 그래픽 카드에 투자를 하고 CPU 쪽은 적절하게 성능을 가져가는 이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죠. 물론 여기서 나는 꼭 딥러닝만 하는 게 아니라 해석도 하고 해석 연산에 뭐 수치 연산에 CPU를 통한 연산도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재원으로 가시는 거죠. 요즘 뭐 브로드웰 재원이나 스케일러블 재원으로 가셔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항상 블로그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참 깔끔하죠. 이제 공기가 아무래도 여기에 원래 이제 하드디스크 이제 가이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 있거나 장착이 되는데, 보통 2개가 해서 하드디스크를 총 6개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뺐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지금 4테라짜리 3개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140mm 쿨러가 전면에서 여기 바람이 나오는 게 그냥 손으로 느껴지거든요. 바람이 이제 흡입이 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흡입되는 거죠. 흡입이 되고 이제 그래픽 카드 쪽에 이제 넘어가서 이쪽으로 그래픽 카드가 공기가 흡입이 된 다음에 후면으로, 여기는 이제 지금은 약간 따뜻한 정도, 이제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하이엔드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하면은 메모리 뱅크가 보통 일반적으로 8개예요. HDD 같은 경우 8개, 뭐 제온 같은 경우에는 뭐 16개. 보통 이제 듀얼 제온으로 구성할 때는 4개 해서 16개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뭐 8개짜리도 있긴 하고요. 뭐 싱글 제온으로 구성을 하거나, 스케일러블 제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6 채널로 해야 되기 때문에 6개, 12개 정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한번 4A에 이제 구성된 거를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위로도 보시고. 깔끔하죠? 배선을 이쪽에 제가 최대한 이쪽에서 공기 흐름에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배선을 묶은 다음에 얘를 가능하면 또 많이 안 뭉치도록 밑으로 그래픽 카드 쪽에 영향이 없도록 한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자,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깔끔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선도 이제 SATA 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묶어주고요. SATA 케이블 같은 것도 해주고, 이제 데이터 케이블도 이제 배선 연결해주고, 기본적인 선들을 자, 자세히 한번 보시죠. 최대한 배선 정리는 이제 후면에 안 보인다고, 사실 뭐 제가 항상 블로그에서도 얘기하지만 후면에 안 보인다고 그냥 대충 묶어 놓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좀 케이블 타일을 많이 쓰더라도 좀 꼼꼼하게, 이제 물론 이거를 이제 자르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계열끼리 묶어줘요. 그런 다음에 계열에서 같이 묶을 때는 그냥 하나 정도 같이 묶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 X299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 4웨이를 할 수 있는 아서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USB 3.0을 지원하는 온보드 헤더만 하나가 있고요. USB 2.0을 지원하는 포트가 없습니다, 메인보드에.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CPU가 이제 커세어 H125i 같은 경우는 커세어 링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커세어 링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USB 2.0 포트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케이스 전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USB 2.0이 있기 때문에 USB 2.0을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헤더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헤더에서 연결을 해서 USB 2.0으로 분배를 해서 USB 2.0을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내에서 요거는 안 팔아요, 요 제품 자체를. 그래서 요거는 해피맨이 해외에서 따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장착을 해드리고 있고, 이거는 사실 비용 따로 안 받아. 이것도 뭐 1, 2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구성할 때 기본 공임에 이제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 이렇게 해서 전면에 USB 2.0은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3.0. 근데 사실 이렇게 4웨이로 해가지고 딥러닝 시스템을 구성하시는 분들이 전면 USB에 이렇게 목매달고 이제 그러시진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커세어 링크를 연결해 드리고 USB 2.0을 사용할 수 있게끔은 제가 해드리는 게 이제 해피맨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일반 업체들에서 한다 그러면은 USB 3.0도 못 쓰고 USB 2.0도 사용할 수 없게 구성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헤더에 케이스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헤더 케이블을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호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보이시죠? 그래픽 카드 자체가 메인보드 쪽 하단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꽂고 싶어도 꽂을 수가 없어요, 크기 때문에. 근데 해피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거를 또 이제 하는 젠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저쪽 이제 뭐 서울 쪽은 아니고요, 저쪽 전남 쪽에 큰 이제 대형 이제 회사 쪽으로 납품이 나가서 그쪽에서 그 렌더링 머신으로 이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성된 거를 한번 보시고요. 통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단으로 커세어 이제 750D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커세어 이제 상단으로 해가지고 먼지 필터가, 여기 자석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석식으로 되어 있는,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석식으로 되어 있는 쪽으로 해서 배기, 무조건 공기는 그래 전면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흡기를 통해서 후면과 상단으로
배기가 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RTX 2080 Ti 4웨이로 구성된 워크스테이션, 4웨이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좀 더 다양한 이제 뭐 4웨이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조립 제작기, 일반 조립을 하는 이제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제 잘 사용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기본적인 조립 제작 과정, 그러니까 간단한 PC부터 해서 뭐 수냉식 쿨러를 장착하는 방법들, 다양한 케이스에 이제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조립을 하면은 이제 보다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좀 찾아가 볼까 합니다.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갈 테니까요. 많이들 이제 응원해 주시고, 해피맨도이 사실 블로그만 계속 했지 동영상은 처음이다 보니까 오늘이 사실 제대로 지금 동영상을 찍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색해요. 아직까지는 어색하지만은 이제 어색한 부분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부족하거나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능숙하지 못한 부분,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은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이제 계속 여러 번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보신 4웨이 이제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나도 저기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4웨이가 아니더라도 2웨이나 3웨이, 1웨이로 해서 고성능 컴퓨터를 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컴퓨터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컴퓨터 블로그, 아이디는 컴퓨터 블로그니까요, 친구 추가하시거나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견적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추천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이제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컴퓨터 블로그 해피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